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살핀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가 국민이 전한 뜻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어려움과 불안만 확인됐다고 해석을 내놨습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겸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속심사를 받게 된 네 번째 국무위원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 수가 709개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발생 2주가 다 돼서야 누락된 시스템을 발견한 데 대해 정부는 혼선을 빚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이 오는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질 시신도 조만간 송환되고 하마스의 무장 해제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인 오늘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러 인사들이 참석해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이어 다시 한번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지역구 민심을 살핀 여야, 각자가 내린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가 국민이 전한 뜻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어려움과 불안만 확인됐다며 서로 아전인수 해석을 내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맞은 추석 연휴. 민주당은 민심이 요구한 과제로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 3대 개혁 완수를 꼽았습니다. 연휴 내내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정청래 대표는 직접 들은 민심이라며 내란 정당을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개혁은 확실하고 빨리 해치워야 하는데 민주당도 답답하다는 목소리를 SNS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게 이번 추석 민심이라며 물가 상승과 집값 폭등,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넉넉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은 한가위였습니다. 불편과 불안과 불만만 가득한 한가위였습니다. 야당 탄압과 특검, 대법원장 내쫓기가 민생은 아니라면서 재정준칙 도입과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대안정당으로서의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연휴를 뜨겁게 달궜던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냉부에 출연의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이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두둔하자 국민의힘은 쌀 피자를 먹을 때가 아니라며 냉장고가 아닌 관세를 부탁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을 묻지마 트집 잡기에 골몰하며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 짐으로 바꾸십시오. K푸드 세계화를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K철강과 K자동차는 현실이 된 관세 폭탄에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네. 잘 대응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야는 한글날 의미를 두고도 서로 세종대왕의 정신을 되새기라며 거듭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아전인수식 민심 해석에 여야 기싸움만 길어지며 대치 정국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둘러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들과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협상 타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강준원 기자입니다. 긴 연휴 마지막 날, 용산 대통령실에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가 열린 겁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른바 3실장 모두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고 온 김정관 장관의 방미 결과를 우선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시나리오별 협상 전략을 짜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우리 제품에 매기는 상호 관세율과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정부가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 재원을 모두 현금으로 조달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대출과 보증을 염두에 두고 지난 7월 말 우리 측이 제시한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화 보유고의 84%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 급파됐던 김정관 장관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우리 측 수정안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미국 측에 역제안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금 투자 비중을 높이려면 미리 정한 환율로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단 겁니다. 무제한 통화 스왑은 필요 조건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대통령께서 외환 얘기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나 YTN에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도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만큼 대통령실은 국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최대한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데 힘을 쏟으려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아래 가자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인질들이 석방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2년간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협정 1단계에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측의 가자 평화구상 1단계 합의 소식을 알리며 모든 인질이 곧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면서 역사적 합의를 위해 도와준 중재국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쯤 중동을 방문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I'll be going to Egypt most likely. That's where everybody is gathered right now, and we appreciate that very much. 협상을 중지한 카타르도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는 전쟁의 종식과 인질 석방, 인도적 지원 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합의 소식을 환영하며 현지 시간 9일 내각 회의를 소집해 1단계 합의를 승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팀에 특히 감사한다며 인질 전원을 데려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 역시 성명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휴전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은 하마스가 72시간 내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0명을 교환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AP통신은 생존 인질 20명 전원이 이번 주말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구상 1단계 합의가 2년간 계속돼온 가자지구 전쟁의 포성을 영원히 멈추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는 13일이나 14일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백악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아있던 모든 인질의 석방을 확보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석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가자 지역 전쟁을 끝냈고 더 큰 차원에서는 평화를 만들어냈다며 나는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2년 만에 드디어 종전을 향한 첫 단추가 끼워지면서 이미 폐허가 된 가자 지역의 주민들과 인질 가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을 위한 2단계 협상에는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 철군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2년간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린 가자 지구에 한밤중 뉴스를 통해 전해진 휴전 소식. 흥분한 주민들은 밖으로 뛰쳐나와 환호했습니다. هذه لحظات تعتبر لحظات تاريخية وطال انتظارها من المواطن الفلسطيني بعد عامان من القتل والإبادة الجماعية التي مورست بكل عنجهية ضد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인질 송환 합의 소식에
이스라엘 가족들도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תודה לכל מי שעזר להחזיר את הילד שלי ואת כל החטופים והחטופה הביתה. 국제사회도 환영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지한다면서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1단계 휴전 합의로 종전을 향한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군 등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미국은 평화 구상 2단계의 핵심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라고 강조해왔지만 How do you get them to demobilize? All that work, that's going to be hard, but that's critical because without that, you're not going to have lasting peace. 하마스는 1단계 합의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ut they're also imagining and speculating, based on what I've gathered, that with the hostages being out,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for Israel to restart the war. 하지만 1단계 철군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절반가량에 대한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완전한 철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무장 해제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이 또한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계획 1단계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제안과 주변국들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당사자들이 철저히 합의를 이행해 조속히 모든 인질이 석방되고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기 바란다며 이번 합의가 중동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자 구호선단이 납포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동행한 한국인 활동가 1명이 이스라엘 현지 교도소에 함께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외교 채널 가동에 나섰고 이스라엘은 신속한 석방을 위해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정을 탄 무장한 이스라엘군이 구호 선박에 올라탔습니다. 작동 중인 카메라를 발견하고 총으로 망가뜨립니다.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접근하던 국제 구호선단 11척을 납포했습니다. 구호선단엔 가자지구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의사와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인 김하연 씨도 동행했습니다. 제 이름은 하현김이고 대한민국 출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가로막혔고 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김 씨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이스라엘로 압송됐고 이스라엘 남부 사막에 있는 케치호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수용하는 시설로 가혹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해당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추방됐습니다.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김 씨 등 활동가들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것이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 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외교 채널을 총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한국인이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안전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앞서 납포된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쳐 조만간 추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했습니다. 휴전이 발효되면 식량과 의료품을 실은 구호 트럭 행렬이 가자지구로 대규모 진입하고 민간 구호 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3대) 특검 수사 과정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내란 특검의 외환 의혹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관련 수사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며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던 조은석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내란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외환 의혹 수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환 행위가 내란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그간 특검은 무인기 평양 투입, 아파치 헬기 북방 한계선 위협 비행, 정보사 요원 북한 접촉 시도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습니다. 관련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특검은 그간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수사 내용 막판 점검 과정에서 오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과 수첩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핵심 관계자들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북한 공격 유도 등이 적힌 수첩과 노 전 사령관의 관련 진술은 군의 움직임과 계엄의 연결성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하고 엮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또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이 작성된 시기를 진술한다면 계엄 모의가 시작된 시점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언급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에 나설 전망인데 노 전 사령관 조사를 통해 외환 의혹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사건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한 상태라 출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나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오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한 총재를 추가 소환하지 않고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 총재는 연휴 기간인 지난 4일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모든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된 네 번째 국무위원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소환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박 전 장관은 특검이 계엄에 관여했다고 의심한 것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한 뒤 제지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법무부 전 검찰과장 등 여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온 결과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이 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서 연 간부회의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출국 금지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기시키며 체포 대상자의 출국을 막으려 한 건 아닌지 구금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검토하라 한 건지도 관건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법무부와 검찰 내 계엄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연휴 목전 3,500선을 넘어서며 새 역사를 쓴 코스피. 3,549.21로 장을 마치며 3,550선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뜨거운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장중 9만 전자와 40만 닉스를 기록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도 관심입니다. 전산망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관련 민원 서류 온라인 발급이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시 가능해집니다.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 임야대장과 지적도 임야도, 공유 지연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제 점좌표 등록부, 부동산 종합 증명서까지 모두 8종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때 부동산 민원 서류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조치도 종료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을 진행합니다. 지난 2일 시작된 이달 청약은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나흘간 더 진행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매입 금액 2억 원까지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새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홈플러스가 절임 배추 예약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1차 예약 물량은 다음 달 13일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정부가 구글의 1대 5천 축적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구글의 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적절한 세금도 내지 않고 비용도 안 내며 데이터만 달라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여전히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지도가 최근 선보인 거리뷰 3D. 지도가 매끄럽게 연결되고 건물과 도로들은 마치 실제처럼 생생합니다. 이런 기술은 정부가 제공한 고정밀 지도가 기반이 되어 가능했습니다. 국내 지도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정부 규제도 받고 지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우리 고정밀 지도를 갖게 되면 어떨까? 우선 법인세부터 제대로 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턱없이 적게 냅니다. 내야 할 법인세가 재작년 기준 최대 5,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낸 건 155억 원. 이유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사업장격인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면 되는데 구글은 이 조건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이 우리가 세금 1조 원 넘게 투입해 축적한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취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데이터 센터 문제, 지명 표기, 조세 등 다양한 규정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외 반출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정밀지도 개방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에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자율주행이나 배달주문 사업 등을 하는 국내 다수 영세 기업은 돈을 내고 지도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구글 의존도가 높아지면 비용 압박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은 과거 지도 이용료를 단번에 14배가량 올린 전례도 있습니다. 일반 업체들은 어쩌면 지금 현재 구글에 내는 돈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내는 돈보다 수배가 또는 수십 배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를 등에 업은 구글이 지도 서비스 개선을 명목으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요구를 하는 상황. 정부가 다음 달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의 우려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중국이 히토리와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히토리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히토리 물자를 대거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리고 이 물자들을 수출할 때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군용과 민간용 이중용도 수출 허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물자들로 해외에서 제조된 히토리 연구 자석 재료 등도 수출이 통제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또 히토류 채굴, 재련 분리, 금속 재련, 히토류 2차 자원의 재활용 기술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출 통제에 포함하지 않은 제품이나 기술이라도 해외 히토류 활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수출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4월 히토류 17종 가운데 7종의 대미 수출 통제를 단행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 인공지능용 H20칩 수출 허가를 따냈습니다. 당시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차질 전망까지 나오는 등 미국 군수산업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히토류가 중국의 막강한 대미 협상 카드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이번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의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도, 브라질 등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도 연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규제 대상 품목 범위는 제한적이고 다양한 허가 편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도입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수입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인 오늘 평양에선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열병식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참석해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이어 다시 한번 북중러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과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화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열병식에선 북한이 지난달 신형 고체 엔진 지상 시험을 공개하면서 관심을 끈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이 공개될지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노동당 유일 체제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색출해 제거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당과 동일시되는 본인의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이에 반하는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당의 역사를 모아 기록한 당 창건 사적관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의 사회주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최장기 집권의 비결을 유일 체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에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한 것이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 운동 역사상 최장의 집권사를 아로새겨 올 수 있은 근본 비결과 당 건설의 기본 특징, 인류 정당사에 아로새긴 특출한 공적에 대하여 논술하셨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도 13년 만에 이례적으로 공동사설을 게재하며 유일체제를 강조한 김 위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당과 지도자를 동일시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회로 김 위원장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의 정통성은 혁명의 정통성이고 그것은 수령 유일영도 체계를 강조하는 그런 선상에서 볼 때 당 중심은 수령 중심의 체제 결속 이끌어내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노동당이 반종파 투쟁 등의 자체 정화 과정을 통해 더 전투력 있는 정치 조직으로 강화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종파 투쟁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1인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각 계파 경쟁자들을 숙청한 사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연상시키듯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색출해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능한 간부들의 전횡과 직권 남용 등 폐단을 일소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내부 경고로 해석돼 조만간 대대적 사정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긴 연휴의 마지막 날인 어제 서울역과 버스터미널은 고향에서 올라온 귀경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긴 연휴가 끝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승강장은 금세 귀경객들로 가득 찹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서울. 고향에서 보낸 시간은 어느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거의 제가 10년 동안 캐나다에 있었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또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보는 가족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었던 연휴 덕분에 시민들은 친척들도 만나고 가족들과 여행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할머니 댁도 갔다 오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는 게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고속버스 터미널도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추석을 보내고 남은 연휴에 여행길에 오르기도 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 찾아뵙고 그냥 집에서 쉬다가 오랜만에 서울에 이제 구경할 겸 놀러 왔습니다. 와서 전시 구경하고 좀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데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다시 일하러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주요 고속도로에도 귀경 차량이 몰리며 아쉬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인천공항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 인파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오는 일요일인 12일에 입국 인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크게 없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한 손엔 기념품을 또 한 손엔 가족의 손을 잡고 추억을 아는 발걸음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여독을 숨길 순 없지만 집으로 돌아간다는 설렘이 얼굴마다 묻어납니다. 고향에 모여 차례를 지내는 대신 3대가 함께 처음으로 휴양지로 떠났던 가족은 소중한 순간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3박 5일 다녀오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랑 우리 손자, 손녀랑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차례를 안 지내고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쌍둥이와 함께한 첫 여행은 고됐지만 엄마 아빠는 다음 추억을 기약했습니다. 솔직히 휴양은 잘 못했고 이제 애기들 케어하느라 조금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가면 좀 또 좋은 추억도 있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휴가 끝났다는 아쉬움 속에도 6박 7일 가족 여행의 추억이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또 본연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활기차게 완전히 힐링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이번 추석 연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245만 3천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역대 성수기 가운데 가장 많은 여객이 공항을 찾았는데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았습니다. 연휴 기간 일부 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갔지만 보안 검색 등 필수 인력이 정상 근무하면서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파업하고 있다고 해서 SNS 같은데 좀 딜레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크게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 귀국 인파는 오는 12일 12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을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충남에서는 한글날을 맞아 단속에 나선 경찰에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옆 한적하던 숲길이 한순간에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소방차와 대원들이 속속 도착하는 사이 불길은 더욱 거세집니다. 서울 양재동 시민의 숲 근처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50분쯤.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로 쓰이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전기차 충전소 근처인데다 연기가 심하게 나면서 119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불이 처음엔 너무 연기도 많이 나고 커서 프로방가스라도 있으면 터지면 나도 큰일 나겠다는 그런 위협도 좀 느꼈어요. 다행히 컨테이너가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30분가량 만에 진화됐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을 뒤덮고 지붕 위로 불길이 솟구칩니다. 왜 스파크 튀는데? 낮 1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반월동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노동자 1명이 있었지만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는 폭주족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토바이와 슈퍼카를 몰고 도심 한복판을 질주했는데 밤샘 단속을 벌인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기동대와 암행순찰차를 대거 투입한 경찰은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 55건을 적발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추석 당일인 지난 6일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51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의 고가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방송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열린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정부가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른바 여순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2만 2천 명에게 6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JD.더 글로벌 운영진이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 등록증을 넘겨주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주윤 뉴스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관리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 수가 기존 발표보다 많은 709개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발생 2주가 다 돼서야 기존 발표에서 누락된 시스템을 발견한 데 대해 정부는 사과했고 앞으로는 복구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과정에서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인 엔탑스 데이터가 복구됐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중단된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다시 살펴봤더니 709개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됐습니다. 전산실에 발생한 불로 행정 서비스가 멈춰선 지 2주가 다 돼서야 누락된 시스템을 발견한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제 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와 직원들이 갖고 있던 자료,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차이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정상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각 부처 협의도 거쳤기 때문에 이 숫자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혼선을 빚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부는 다만 운영관리 시스템 복구를 계기로 더욱 정밀한 복구 관리가 가능해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었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198대를 연휴에 도입 완료했다며 신규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5일부터는 복구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과 같은 층에 있는 제8 전산실의 경우 분진 제거 작업을 마친 상태로 전기 선로가 복구되는 대로 재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구센터 이전을 우선 검토했던 5층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전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대전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센터에 복구하는 방식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인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심리 상담과 인력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보 시스템이 전체 709개로 확인된 가운데 오늘 새벽 0시 기준 214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30.2%에 이릅니다. 1등급 시스템은 40개 가운데 30개가 복구됐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그동안 노골적으로 노벨상을 받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굴만큼 큰 금메달을 걸고 만세를 부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웃으며 노벨 평화상을 걸어주는 합성 사진을 이스라엘 총리실이 SNS에 올렸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임박하자 백악관도 트럼프를 평화 대통령으로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벨상 욕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If you stop Russia and Ukraine, sir, you should be able to get the Nobel. I said I stopped 7 wars. 평화상 발표를 앞두고 가자 전쟁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외신들도 트럼프의 수상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상자는 휴전 합의 전인 지난 6일 이미 결정됐다는 게 노벨위원회 설명입니다. 프리드네스 위원장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중동 평화협상 문제는 내년 수상자 선정 때 고려될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As you approach the summer, the list would normally be boiled down to a relatively a small number of names. Over the summer, a decision is taken and we start the work of preparing for the announcement. 이스라엘과 캄보디아 등 6, 7개국 정부가 트럼프를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도 1월 31일 후보 마감 이후라 올해의 후보 338명에 포함됐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Sudan's emergency response rooms would be a worthy winner because of their work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in Sudan after the conflict broke out again in 2023. 지난 2010년 중국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중국 정부는 노르웨이에 수산물 수입 제한 등 6년간 제재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헝가리 소설가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현지 시간 9일 종말론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고 선구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해 크로스너 호르커이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의 작품은 긴 문장과 철학적 독백이 특징이며 인간의 고독과 암울하고 절망적인 세계를 장엄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가난한 자와 이민자 등 소외된 이들을 가톨릭교회 사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즉위 후 처음 공개된 교황 권고문에서 부유한 엘리트 계층의 성장과 다른 이들을 무심코 내치는 문화를 경고했는데요. 또 세상이 위협을 보는 곳에서 교회는 자녀들을 보며 벽이 세워지는 곳에 교회는 다리를 놓는다고 적었습니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해마다 대형 산불이 되풀이되는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 특성 탓에 산불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연구로 인공 강우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비는 아니지만 습도를 높여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행기 날개 끝에 달린 장치에서 불꽃이 터지며 구름 속으로 빗방울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구름 속의 수증기가 씨앗에 붙어 커지고 무거워지면 빗방울이 돼 떨어지는 겁니다. 인공강우 실험은 1963년에 시작돼 다양한 기상재해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산불 예방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 인공강우 기술로 많은 비를 만들긴 어렵지만 습도를 높여 불씨가 번지는 걸 막는 게 핵심입니다. 매년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동해안은 늦겨울과 봄철,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상청이 동해안에서 진행한 인공강우 항공실험은 모두 111회. 늘어난 강수량도 2023년 4.5mm에서 최대 8.5mm까지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11개 지역에 산림 건조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항공실험을 실행한 결과 산림 연료 습도는 약 20% 증가했고 평균 28시간 동안 안전등급이 유지되는 등
실제 산불 예방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100에서 120회 실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41차례 이뤄졌습니다. 당초 한 대뿐이던 기상관측 항공기는 지난달 한 대가 추가되며 2대로 늘었고 이달 하순 3번째 항공기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2029년까지 영동 지역에서 실험을 이어가며 효과가 입증되면 산불 대응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인공강우 실험이 연구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산불 예방책으로 역할이 커질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더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중북부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 충청 북부에도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서해 5도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중북부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비가 내리는 지역과 남부 내륙은 안개도 짙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두천과 경남 합천 등 곳곳에서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운전 시에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과 춘천 18도 등 어제보다 중부지방은 2에서 4도가량 낮겠고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휴일에는 호남 동부와 영남에도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